저는 50대 주부입니다. 20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남편과 눈 맞아 딱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져 그대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자를 몇 번 만나보지도 못했고 주변에서 결혼하라 하니 제 의견 없이 그대로 결혼까지 해버렸습니다. 사실 남편과 궁합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젊었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체력도 좋았고 제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이라도 하더군요. 그런데 30대에 접어들고 서서히 육아의 생활, 회사 일까지 겹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남편은 자기 욕구만 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임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당연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시절만 해도 이런 이유로 이혼이라는 게 꿈도 못 꿀 말이었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친정 엄마에게 이런 일을 털어놨어요. 친정은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어디서 여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느냐며 저를 타박하셨어요. 속으론 어떤 생각이셨을지 몰라도 그땐 그러시더라고요. 한평생 아버지 바람 피는 걸 보고도 참으신 분이니 더 말해봐야 소용없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거나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자니 양심에 찔렸습니다. 다들 애인 하나쯤 두고 산다는데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한평생 주부로 살다 보니 새로운 사람 만날 일도 극히 드문 편이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들고 시대가 바뀌니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더군요. 이제는 연예인들도 방송에 나와 서로 관계나 궁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하나 있는 딸과 이런 프로그램도 자주 봤습니다. 그때마다 딸에게는 항상 부부나 연인 사이에 궁합도 무시 못한다. 꼭 연애할 때 알아보고 결혼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딸은 제 말을 들을 때 나다, 엄마는 어떤데? 라고 물었지만 그냥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성인이 된 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모두 솔직하게 하고 지냈어요. 워낙 친구같이 지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관계를 가지고 하는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제게 하거든요. 아이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욕구가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을 때는 저에게 엄마 말이 맞아. 남녀 사이의 궁합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하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런 딸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대리 만족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만나보는 것도 포기했고 남편은 바뀌지 않을 존재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충실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사실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은 없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그냥 매번 만족이 안 되니 다른 것까지 안 입곱게 봤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었단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가족이 되었을 뿐이지 남자로서 매력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딸은 그렇게 열심히 누군가 만나보더니 결국엔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더군요. 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에 잘 맞고 재산이나 직업도 마음에 든다면서요. 사윗감도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지켜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신혼여행에서 사랑을 나눌 거라고 하더군요. 딸에게서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딸이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엄마가 돼서 자보라 할 수도 없고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딸은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도 딸은 모자란 데 없이 키워 예쁘고 능력도 좋아요. 양가에서 별로 도와준 것도 없었는데 알아서 살림을 잘 꾸리는 것 같더군요. 사위도 결혼식 전까지 몇 번 보았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적당히 싹싹하고 외모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고요.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신혼집 인테리어 때문에 딸이 집에 와서 며칠 자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자고 싶다 해서 딸 방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 물었어요. 첫날 밤은 어땠냐? 라고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딸은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라 하대요. 그러면서 나도 솔직히 걱정했었는데 괜찮았어. 키나 코, 손 모양 보라는 말도 있던데 역시 미신인가 봐 하면서 첫날 밤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줬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평생 단 한 번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 쌓인 게 많았거든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여자로서 기쁨을 한 번도 못 누려보나 서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있는데 문제의 그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저희 딸 내외는 맞벌이 중인데 딸이 교대 근무를 해서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마침 제가 반찬 가져다 주는 날 야간 근무라 딸이 이 서방 저녁만 간단하게 차려줘. 엄마, 생일이라 그래. 부탁할게.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 생일인데 저녁을 딸과 함께 먹지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장모가 돼서 생일상은 한번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장을 봐서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막 퇴근해서 씻고 나온 사위가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몹쓸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에게 들은 게 있다 보니 더 상상이 잘 되더군요. 저도 모르게 허둥지둥하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자꾸만 도와드릴 건 없냐고 묻는 사위에게 됐으니 가서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요리를 하는 내내가는 제대로 됐는지 내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했어요. 사위에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잊힌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듯한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사위가 맛있게 먹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어렸을 때 안사돈이 돌아가셔서 편부모로 크며 엄마 밥을 한 번만 먹어보고 싶었다 하면서요. 다 큰 남자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허겁지겁 먹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반찬도 올려주고 토닥여주면서 식사하는 걸 보고 있었죠. 대충 사연은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픔이 큰가 보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소리 내서 울기도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달래주면서 안아주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어서 있다 보니 어정쩡하게 안긴 사위 얼굴이 제 가슴께 위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위도 순간 당황해서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사위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저도 순간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는데 사위가 저를 잡더군요. 그날은 둘 다 뭐에 씌였는지 충동적으로 관계까지 갖게 됐어요. 딸이 돌아올 시간은 멀었지만 양심에 찔려 더 있지를 못하겠더군요. 태워다 준다는 사위를 만류하고 혼자 집까지 1시간을 넘게 걸어왔습니다.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 몸에 열이 올라서 추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내 걸어버렸어요. 그날은 죄책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집에 안 들어와서 침대에서 혼자 문득 휴대폰을 보다 아까 일이 떠오르면 발도 쿵쿵 구르고 이불에 고개를 파묻기도 하면서요. 한숨 자고 일어나니 또 어제 있었던 일이 마치 꿈 같더라고요.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욕구 불만이라 그런 상상을 하거나 꿈을 꾼 건 아닌지.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솔직히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음 날에도 금간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딸 연락에 확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엄마 어제 고마워. 이 서방이 엄마 밥 정말 맛있었다네. 또 먹고 싶대. 하는 겁니다. 어색하게 그래. 또 해준다고 해. 주말에 보는 거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위 생일을 축하해 주러 주말에 모이기로 했었거든요. 또 그때는 얼굴을 어떻게 보나. 또 먹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저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딸네 신혼집에 모였어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어쩌다 보니 저와 딸, 사위까지 셋이서만 조촐하게 파티를 하게 되더군요. 한참 밥도 먹고 케이크에 초도 붙여 불고 있었는데요. 딸이 회사에 급하게 가봐야 할 일이 있다고 나가면서 엄마, 오늘 늦었는데 자고 가. 나 갔다 올게 하더라고요. 미처 거절할 틈도 없이 나가버려서 상황이 민망해졌습니다. 사위는 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데 저만 이상한 생각을 하나 걱정스럽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아무런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사실 그게 되나요? 불편해서 먼저 씻고 잔다 하고 손님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습니다. 싱숭생숭한 맘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데 방 문이 열리더라고요. 또 씻고 왔는지 샴푸 냄새를 풍기면서 침대맡에 앉아서 주무세요 한 겁니다. 목소리도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속으로 가다듬고 아직 안 자는데 왜 그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누워서 품을 파고 들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그리워서 그런 건지 저와 또 관계를 가지려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안 될 관계였지만 심장은 정직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사위에게도 다 느껴질 정도로 세차게 뛰었어요. 긴장감 때문에 몸을 살짝 비틀어서 일어나려 하는데 또 저를 안더라고요. 딸이 언제 올지 몰라 두려웠지만 또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제게 밥 해달라는 핑계로 딸이 없을 때 나다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역시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지금 와서는 그런 감정도 점점 희석되더라고요. 저도 30년 가까이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생생한 느낌에 묘하게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는 그냥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이 기쁨을 즐겨보자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사위도 딸이 공유해준 스케줄표를 저에게 따로 보내기도 하네요. 딸은 결혼 생활도 만족스럽고 크게 자기에게 터치하는 부분 없이 각자 존중하면서 사는 것 같아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자주 들러주니 살림하기도 편하다며 요즘 너무 행복하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더 찔리는데 그래도 이제 알게 된 이 기쁨을 놓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상한 관계를 끝내려 해도 어떻게 끝맺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아주 잠시만이다 하고 저도 조금만 더 여자로서 행복을 누려보고 싶어요.